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텐데 잘하겠죠가 아니라 잘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음표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잘하겠죠 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이제 진짜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 모델 다 오픈을 하고, 오늘은 또 실내 일부만 좀 공개가 됐었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차라는 게 이미 뭐 테슬라가 됐든 어떤 다른 국가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도 사실 전기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기술을 갖춰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게, 출시가 되는 게 우리 이제 아이오닉 5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정말 현대차의 그동안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오닉 5를 스타트를 끊어서 다른 모델들도 계속 연이어 출시를 해서 뭐 몇 종의 모델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서 2025년에서 30년까지 우리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과연 그 포부에 맞게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시장도 사실 계속해서 좀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대형주는 조금씩 담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소리지만 23, 22, 21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23만원 부근에 있어서는 2번 정도 여러분들이 편입하려면 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던 분들 계속 값만 보지 말고 대형주들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로 통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명품들은 그냥 좀 계속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카카오는 오늘 최고가 50만 5천원까지 찍고 50만 2천원으로 종가 마감도 잘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형주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좀 하고 포커스를 계속해서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자, 현대차 우리 애플카와의 협력설 때문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반영이 됐다가 이제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는 다시 다 반납을 한 뒤에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플카 뭐 좋죠. 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뭐 안 된다고 해도 또 100% 무조건 다 좋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약간 하청 개념으로, 그쵸? 브랜드는 결국에 현대 브랜드가 아니라 애플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도 계속해서 또 찔러봤었죠. 근데 일본 닛산하고도 협상 결렬이라고 해요. 브랜드 이견. 애플이 일본의 닛산과도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양측 간 접촉은 좀 짧았고 논의가 고위 경영진 수준까지 진전되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인 걸로 알려졌다. 그렇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카를 추진하면서 기술 공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현대차가 뭐 일부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이런 애플카를 생산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도 애플의 그런 어떤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iOS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쉐어해가지고 같이 좀 병행해서 사용하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앞에서 내비추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을 다 내비춰야 하고 또 받을 건 받아야 되고, 하지만 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손을 안 내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쉽게 평가를 좀 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는 어쨌든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을 요청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과 자율주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최종적으로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금 그 자체로만 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만 우리는 열심히 또 지지하고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시트, 저는 사실 이 화이트 시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현대차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차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난 걸 좀 알고 계시죠. 오늘은 좀 화가 나네요. 아, 이렇게 이거밖에 안 보여주나 싶어서
핸들에 뭐 현대차 로고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자세히 보면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로고가 없긴 없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진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공간이 얼마나 잘 빠졌고. 근데 저는 진짜 요 화이트 시트, 약간 베이지색 시트 요거 진짜 깔끔하고 좋아하는데 때는 굉장히 잘 타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쨌든 우리도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또 나중에도 다 우리가 모두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가 변하는 그 출발점에 놓여져 있고, 그 출발점에 우리 아이오닉 5가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카와의 협력,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은 다 내려두셨죠. 더 이상 뭐 애플카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애플카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에요. 혹시나 다시 돌고 돌아서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뭐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현대차로 오더라도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현대차가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했어요. 만약에 그냥 뭐 애플이 손 내밀었다고 덥석 물어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좀 다운시키거나 그런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주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 애플카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애플카에 너무 우리가 치중할 필요 없이 현대차는 그 고유 사업, 그 고유 가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시 한번 흐트러진 포커스를 좀 축소시켜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가져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략은 똑같아요. 이 종목을 뭐 어디서 어떻게 사고 어디서 어떻게 파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온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분할로서 담는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단가라도 사도 되나요 하시면 1차 매수는 충분히 지금도 하셔도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1차에다가 홀딱 비중을 다 실어가지고, 그쵸? 풀 비중을 실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더 사도 되는 자리에서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1차 매수는 1차 매수답게, 내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어치를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나누는다라는 생각으로 1,000만 원어치만 먼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기회가 충분히 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34 비중으로 해서 한 30, 그러니까 내가 총 넣고자 하는 금액의 30%인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의 30%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 더 저렴하다 싶게 생각하고 담아 가시면 됩니다. 자, 보통 시장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소폭이라도 좀 조정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평균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만 활용해서 잡더라도 대형주는 충분히 공략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쵸? 지난달에 2번 조정 나올 때 2번 같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리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설 이벤트 제가 날짜 공지를 잘못해서 지금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진작에 오픈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틀밖에 못 하다가 연휴가 끝났는데, 연휴가 끝나고서 이제 또 연휴 동안에 못 본 사람도 어떡하냐, 그래서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적용 안 되냐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어쨌든 오늘로부터 이제 3일이죠 3일을 한 번 더 해서 앵콜 이벤트다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담아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이벤트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자,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항상 움직여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는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면서 몸집도 크고 전방산업이기도 하니까 대형주를 주축을 삼아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들을 타게 돼 있죠. 흐름들을 타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 안에서도 진짜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기업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세요? 리포트에 뜨거나 뉴스에 뜨거나 어디 뭐가 실적 좋다거나 이런 정보들 많이 참고하시죠. 근데 이 기업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 상반기 한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실적적으로는,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매집 중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된다.
근데 사실 개선이라 해서 안 좋았던 게 좋아진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설비 투자와 시설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상에 찍히는 부분이 올 하반기예요. 근데 주가는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3분기부터 본격적이라고 한다면 2분기 어닝 시즌부터 본격적인 스타트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어때요? 지금 주가는 오히려 아직도 지수 대비해서 반등이 없다. 이 부분이 왜? 거래가 적고 지금 당장 주목을 해야 될 건 아직은 아닌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당장 급등이 뻥뻥 나올 종목이 아니니까 이 종목을 지금 오히려 저렴하게 사서 묵직하게 잘 가져가면은 진짜 좋은 대박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왜 지금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사서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나오거나 그 뻥뻥 뛰는 종목을 수익을 챙기고 나올 것도 있지만 지금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처럼 미리 가서 돗자리 깔고 슬금슬금 뭐 하다못해 지금도 아직 뭐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소폭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 종목이 잘 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20% 30%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아서 40% 50% 100% 이상 전 이 루트를 지금 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번쩍번쩍 뛰어야 되는 종목 이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하려면 하겠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인데 안정적으로 진짜 카카오가 뭐 하루아침에 지금 50만 원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기회들을 잡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는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기업의 성장은 그대로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이만큼 움직임을 보였을 때 성장이 꺾이는가요? 성장이 꺾여서 카카오가 돈 잘 벌다가 뭐가 이상하고 망해서 꺾여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는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목을 갖고 있는데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라고. 어떻게요? 사야지. 왜? 기업의 밸류는 여기야. 기업의 적정 가치는 여기고 앞으로 벌어들일 거 생각하면 여기예요. 근데 주가는 여기야. 근데 이게 왜 못 가 지금? 아직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유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종목은 이제 VIP방에서만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서홍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지금도 서홍 솔직히 말하면 54,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봐요. 12월 달에 쌓여있던 생산했던 물량이 1월 달부터 이제 ODM 기업인데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 그렇죠? IQ 약간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날의 거래가 심상치가 않다.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장대 양봉과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냈겠느냐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쫙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벌써 지금 오늘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가 아래 꼬리에서 잡았는데 그렇죠? 거의 10% 가까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고 그렇죠? 현대바이오랜드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스윙 패턴으로 한번 노려볼만 하잖아요. 61선 손절 잡고 대응해보자.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아직 유효해요. 24,000원 최대한 가깝게 매수하고 6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 그럼 손절도 짧아요. 그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 패턴은 약간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적주라든지 중장기 관점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매집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걸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고성장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랑 같이 꾸준하게 한번 좀 모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노터스도 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불기둥 이후에 시세는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추세 돌려줄 때부터 우리가 가져가니까 어때요? 벌써 또 수익권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장중에 제가 시황이나 이런 걸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날에 발생됐던 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 예전에 제일약품 소개해 드렸을 때랑 비슷한 패턴이다. 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일약품 이때 당시에 보시면 상한가 가기 직전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상한가 가기 직전에 이 캔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너무 기술적으로만 100% 봐도는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진짜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 당시에 진짜 실제로 제일약품 상한가 드시고서 가입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었어요. 지금 약간 동방이 그런 유사한 패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작은 매물대를 전부 다 돌파하고 매집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좋은 시세 나왔는데, 지금 뭐 결과론적이긴 하죠. 이렇게 간다라는 게 결과론적이고, 쿠팡에 대한 이야기가 더 노출이 될 줄 사실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추세는 강하고, 매집이 끝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 중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방도 뭐 한 74%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뭐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좋은 종목들은 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끌고 갈 것들은 또 잘 보유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좀 만들 수 있게끔, 그쵸? 이게 지난주 기준이긴 하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카카오도 많이 오르고 뭐 현대차며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시세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긴 높겠죠.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 또 스토캐스틱 활용해서 매매해 보셔라 라고 했더니 수익률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종목별로 기술적으로 대응할 거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가치를 보고 할 거는 가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잘 잡고 대응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IQ는 8만원 이상까지 신고가 한번 좀 노리보고는 있는데, 저희는 참고로 분할로 익절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번 정도 익절하시고 신고가 한번 같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 5%까지만 손절 잡고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기술적인 종목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성장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계좌에 편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당하거나 이러면은 한정 거절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신규로 접근하는 종목들 실적주인지, 그리고 기업에 정말 이상이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거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못한다면은 또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이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주식해서 휴지 조각 됐어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고 좋은 기업들 위주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은 종목 많이 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